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교우 관계나 애정 관계에서 실패한 후 그 쓴맛을 다시 보지 않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업무 관계에 열중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주말이나 휴일조차 두려워한다. 휴일도 없이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워커홀릭이라 불리는 그들은 대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일까? 물론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교우 관계와 애정 관계의 과제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일에 열중할 뿐이다. 아내랑 눈만 마주치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집에 가기 싫어. 그래서 집사람이 잠들 때까지 회사에 있다가 밤늦게 퇴근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애정 관계에서 도망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업무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들이 업무 관계에 열중하는 이유는 지금 눈앞에 닥친 교우 관계나 애정 관계의 과제에서 도망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미래의 교우 관계나 애정 관계의 과제에서 도망치기 위해 일부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결혼하고 싶은데 일이 바빠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다. 아들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사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혹시라도 결혼에 실패하는 망신스러운 꼴을 남에게 보이느니 그냥 도망치는 게 낫다고 여기는 것이다. 일이 바빠서 친구가 안 생긴다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리며 친구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혼나거나 칭찬을 들으며 자란 사람은 혼나거나 칭찬을 듣지 않으면 행동하지 못한다. 그리고 평가해 주지 않는 상대를 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당근과 채찍을 이용하는 것, 다시 말해 칭찬하거나 혼내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상이나 칭찬에 이끌려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이나 칭찬이 멈추면 행동 또한 멈출 것이다. 즉 상이나 칭찬으로 상대를 움직일 거라면 그것을 평생 지속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보이는 곳에서만 그런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다. 한편 채찍, 즉 벌을 주거나 혼내는 것으로 상대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막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므로 통제가 없으면 문제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감시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 당근과 채찍은 절대 문제 해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당근과 채찍, 즉 칭찬과 벌로 조종당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신을 칭찬해 주지 않는 상대에게 적대감을 가진다. 왜 칭찬해 주지 않지? 하고 상대를 탓한다. 우리는 그 누구도 조종해선 안 된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뿐이다. 잘못을 깨닫게 하려면 친밀감이 묻어나는 대화를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신뢰를 쌓는 것이다. 혼내면 안 된다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문제 행동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내는 것 말고 상대가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이 질문에 대해 아들러는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혼내거나 벌을 주거나 위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에게 간단한 설명과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면 상대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문제 행동을 일으킨 직후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말투만 부드러운 질책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화를 가장한 질책은 교육 효과가 없다. 가능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분위기가 누그러졌을 때 나는 내가 그렇게 해주면 기쁠 것 같아. 혹은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무척 슬퍼져라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지배하거나 조종하려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내 감정을 전하는데 그쳐야 한다. 그리고 상대가 자신의 의지로 고칠 때까지 지켜보아야 한다. 인간은 오직 실패에서 배운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여 스스로 바뀌자고 결단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주자.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교육을 말할 때 결말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중시한다. 만약 정리정돈을 잘하지 않는 아이에게 혼내고 협박해서 억지로 정리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정리정돈하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보다는 혼내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아이는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 장난감을 찾느라 고생할 것이다. 그때 아이는 정리정돈을 하면 물건을 찾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을 학습한다. 하지만 장난감을 어지러 놓는 것은 어른에게도 스트레스다. 그럴 때는 커다란 상자를 하나 준비하여 아이가 어지른 장난감이나 옷을 모조리 상자에 넣어두면 바닥이 깨끗하니 어른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뒤죽박죽인 상자에 들어있는 장난감을 찾느라 아이는 고생할 테니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깨달을 것이다. 결말을 체험하게 하는 방법은 아이의 교육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적용된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그러므로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도 자꾸 맡겨야 한다. 한두 번의 실패가 걱정되어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것보다는 일부러 실패를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잘하게 된 뒤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김으로써 잘하게 된다는 아들러의 가르침은 어른의 교육에도 적용된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것, 받는 것보다는 많은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아들러와 그의 수제자인 루돌프 드라이커스는 공동체 감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민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아들러는 다른 사람에게 베품으로써 공동체 감각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아무리 우는 소리를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아들러가 제창한 공동체 감각에는 기독교 등의 종교 및 현대의 자기계발 이론과 매우 흡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기존 심리학자들로부터 아들러 심리학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건전한 대인관계, 즉 건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동체 감각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아들러의 개념이 이미 상식이 되었다.
아들러의 이론이 세상보다 한 세기 빨랐다는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낀다면 주변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시작해야 한다. 보상이 전혀 없더라도 아무리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들러 이전의 심리학에 크게 영향을 미친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논리는 아들러와 달랐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혹은 내 이웃은 나를 사랑해 주는가처럼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와 같은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다. 그러나 아들러는 성숙한 어른의 논리를 전개했다. 아들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이 왜 나를 사랑해 주는지 묻는 사람은 협력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실패의 원인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에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들러는 자신이 강조했던 공동체 감각과 비슷한 메시지를 각종 종교에서도 설파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모든 활동이나 노력에 대해 나는 찬성한다. 이 생각이 가치 있다는 것을 오늘날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아들러의 가르침은 기독교와 궤를 같이 한다. 누군가 시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당신이 먼저 시작해야 한다. 즉, 이웃이 당신을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당신이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한다. 다른 이는 나를 도와준다. 나는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다. 나는 무리의 일원이다. 이 생각이 당신을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공동체 감각은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아들러 심리학의 실천적 목표는 공동체 감각의 육성이고 공동체 감각이 발전한다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아들러는 말한다. 그 공동체 감각은 다음 세 가지에 의해 구성된다. 주위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타인에 대한 신뢰. 나는 주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자기에 대한 신뢰. 그 결과 나는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 소속감. 타인에 대한 신뢰와 자기에 대한 신뢰는 서로 인과관계에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느껴야 비로소 내가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다. 만약 주위 사람이 나의 적이라고 느낀다면 두려워서 도와줄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친절한 행동을 부정당했을 때 내가 크게 상처받기 때문이다. 둘은 전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개념이다. 즉, 주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느낀다면 나는 자신감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 만약 자기 신뢰가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될 리 없다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베품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타인에 대한 신뢰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앞서 말한 대로다. 자신부터 시작하면 된다. 보답을 바라지 말고 허락도 구하지 말고 그것이 시작이다. 인간은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끼면 정신이 쇠약해지거나 알코올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자신의 자리를 찾으면 된다. 범죄자, 정신병자, 알코올 의존자, 이상 성욕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들러는 그들의 문제가 같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낮은 공동체 감각이다.
그들은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음을 실감하지 못하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아들러는 그들이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느끼고 그 보상으로서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아들러는 공동체 감각이 있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범죄자는 사회를 기만하고 경찰을 우롱함으로써 우월감을 느낀다. 그들은 공동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에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는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그런 행동을 취한다. 정신병자는 주위로부터 동정을 사고 아픈 사람이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면죄부를 받아 병만 아니면 할 수 있는데라는 핑계를 손에 넣는다. 그들은 공동체 감각이 떨어지므로 자기 자리가 없다는 허전함을 그렇게 메우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 행동은 공동체 감각을 높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자기 자리를 손에 넣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벌이는 만의 행동이다. 그로 인해 그들이 손에 넣는 것은 진정한 자신의 자리가 아니므로 벽에 부딪히고 마는 것이다. 일에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일을 안 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런 사람의 인생은 완전하지만 최악이다. 실패나 패배를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회사에서 라이벌에게 지는 것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것이다. 이성에게 차이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고백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느니 홀로 지내는 고독함이 더 낫다고 판단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호화로운 차를 타고 커다란 집에 산들 행복할까? 업무관계, 교우관계, 애정관계 등 인생은 과제의 연속이다. 용기를 가지고 과제에 도전하고 극복해야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다. 즉, 연료가 되는 용기와 이정표가 될 공동체 감각만 있으면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업무 관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고객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 교우 관계는 친구에 대한 배려와 신뢰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 애정 관계는 앞선 두 관계에 필요한 조건을 더욱 깊은 수준에서 행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해결하면 우리는 소속감이라는 자리를 얻는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